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금요일 코너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발 가기 전에 시장이 좀 꼬이고 있어요. 사실은 시장이건 백신 상황이건 꼬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려면 좀 긴데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일단 표면적으로 미국의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고 뭐 실적 베이스로 오르고 경제 지표가 좋았고 앞서 김영민 매저가 이제 악재가 이제 덮여서 호재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악재가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게 도출될지 여부는 저도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자 백신 시장도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죠. 글로벌하게 백신 이슈도 있고 어제 일발장전에 이제 두 분이 붙여주신 기업 중에 이제 이수 앱지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어요. 그죠? 네. 록십자 얘기해줬고 백신 얘기를 조금 풀어가 볼까요? 자, 스푸트니크 V 예. 지금 휴원스? 뭐 지금 매경 그 인터넷 뉴스로 좀 떴는데 네. 기존에 이제 그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 코러스라는 곳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해서 한 6억 도즈, 6억 5천만 도즈인가 해가지고 이제 뭐 이수앱지스, 뭐 종근당 바이오, 뭐 보령 바이오에서 몇 개 회사들이 이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이제 위탁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모더나와 화이자가 아닌다면은 지금 이제 가장 신뢰가 그나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쪽이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다 보니까 네.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2% 정도밖에 지금 접종이 안 된 상태고 공급이 조달이 네, 원활치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않죠. 또 네. 이제 부작용으로 해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잠시 중단되는 뭐 파우치 소장의 말에 빌면은 중단이지 취소는 아니다. 네. 이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단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백신이 돈이 안 돼요, 이게. 돈이 왜냐하면은 생산 시설을 막 지어놓으면은 이 코비드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생긴 건지 매번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들을 전 세계적으로 짓진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뚝딱 뭐 텐트 짓듯이 1년 만에 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몇 군데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대규모의 시설들이. 근데 문제는 해외에서 위탁 생산을 맡기잖아요. 그거 앞에서 원료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한 도즈라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한다고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그 관련성과 뭐 위탁 생산을 했다?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유산균 얘기 조금 읍소를 해드렸듯이 백신을 위탁마저 이제 한다고 대단히 좋은 건 아니다. 이익이 많이 안 남는데. 그래서 자꾸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부터 아마 방역의 방향이 치사율을 낮추는 쪽으로 전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방역 체계는 강화는 하겠지만 백신도 백신이지만 치사율을 낮추는 쪽. 그래서 오히려 백신 이슈가 되면 치료제가 없지만 완치제는 없어요 사실. 근데 효과가 있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시장의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일발장전이니까 제가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제 지금 이제 치료제에 있는 치료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뭐 인공호흡기 관련돼서 이런 쪽이 이제 메가ICS 같은 이제 종목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다시 좀 힘을 받을 그러니까 방향성을 만약에 그렇게 가져간다면 근데 지금 당장 시장은 이게 백신을 만들어서 한 병당 뭐 5원이 남든 10원이 남든 일단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하면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 백신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뭐 생산하는 것들이 다 지켜보겠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약간의 우선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국민이 먼저라니까요. 그럴까요? 모든 국가들은 백신을 생산을 하면은 자국민 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뭐 일본에서 만약에 위탁 생산을 했는데 그 일본에 좀 주고 우리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난리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민족주의는
보이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첨예하다. 네. 자, 그럼 굉장히 좀 어려워요.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이수앱지스나 종분당 바이오나 보령 바이오 사이언스인가 네. 이쪽에 이제 그 한국 코러스 쪽에 하나의 컨소시엄이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매경 뉴스를 보시면 휴스 글로벌이 또 다른 컨소시엄을 해서 월 1억 도즈의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생산을 한다는 곳이 있었는데 또 갖다 맡겼다. 이래도 러시아가 다 가져갈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편의는 좀 봐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만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큰 돈이 안 될 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격을 싹 올리는데 네. 그렇죠. 대량 이게 백신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자 일단 우리가 써보고 좀 좋으면 더 살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네. 상당한 물량을 계약을 해야 돼요. 선도 계약처럼. 그리고 절반의 가격은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했는데 만약에 그 변이가 나와가지고 백신을 다시 틀어야 된다면은 기존에 사온 거 다 허당이거든.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져? 공무원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2%밖에 안 되는 백신 그 뭐야, 그래서 접종률을 결론은 네. 국내에서 백신 빨리 만들어야 되고 네, 치료제도 빨리 우리 거 만들어야 된다. 우리 거 만드는 게 네. 중요하죠. 근데 우리 거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지금 약해요. 굉장히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꼬이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는 가장 강하니까 이번에 또 이제 휴원스 글로벌 또 프리스티지 바이오 뭐 이런 쪽 컨소시엄이 오늘 이 뉴스 나오면 또 아침에는 강세를 갈 겁니다. 근데 따라가서 또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게 항상 대해서는 뒷북을 치거나 재료가 노출돼서 시세가 뜨면은 일반 투자자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서는 먹을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슈죠. 그거는 차라리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더 나아가시려면 치료제의 대안을 보시는 게 더 낫다. 신풍제약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 피라맥스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어제 일발 이제 리뷰했는데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수앱지스, 녹십자. 네. 저는 오늘 거기다가 신풍제약을 과감하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신풍제약은 네. 네. 자막이나 좀 내주시고. 네, 그다음에 김영 매니저도 조금. 네. 죄송해요, 오늘 너무 문자가 이 많아요. 백신과 관련된 이제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결국은 이제 당위적인 얘기잖아요. 어찌 네. 보면 이제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을 분명히 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보급률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지금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6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약간 그냥 현상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비화되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때는 더 크게 이제 이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고 어제 특히나 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일단 정부에서 8월 달부터 뭐 어딘지 지금 공개를 안 했고 뭐 몇 억 도즈 정도 생산할 건지도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해외 백신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 지금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회사가 이제 8월 달부터 백신을 아마 위탁 생산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흘렸단 말이에요. 발표해놓고 그 뒷얘기에 질문을 하니까 뭉뚱그렸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위탁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남겨두느냐는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지켜보고 있다 다 가져가 버리면은 뭐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제 백신을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 백신을 제조하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어딘지를 이제 어저께 열심히 이제 시장에서 찾았던 거였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백신을 또 도입을 하겠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외에도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걸 뭐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대권 주자 중에 어제는 이재명 또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1등이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어딘지를 막 찾고 있는 와중에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장 초반에는 이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네. ST팜이라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랑 ST팜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설비가 아예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하고 자꾸 관련을 지으면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고 그리고 이제 장 끝날 때는 또 이제 이수 앱지스가 이미 우리 차장님이 어제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미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그 CMO 계약이 이제 체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 이전을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신을 도입을 하려면 우리가 바로 생산을 한다 그게 아니라 이 백신이 어떤 제조 공법을 통해서 이제 생산이 돼야 되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매뉴얼을 먼저 도입을 해놓고 위탁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라이센스 인을 해놓고 나서 이제 CMO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었는데 어저께 온 시장이 이제 그 CMO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디냐를 찾고 있는데 네. 기술 이전했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수앱시스가 막판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장중에는 또 이제 녹십자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이제 CMO 기업으로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냐면 녹십자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독감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일단 가지고 있던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요 회사들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그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설비로 이제 전환 투자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도 이제 CPI로부터 뭐 5억 도주 정도 이제 생산하는 거 MOU 계약을 체결을 했고 실제로 이제 백신을 제조하는 기업과의 본계약 체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십자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CMO 기업으로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CMO 기업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백신 제조사들 중에서도 백신 CMO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녹십자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바이넥스 뭐 요 정도 기업군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어저께 이제 이게 테마성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대열에 이제 동참을 좀 했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테바의 그 무분별성에 대해서는 좀 필터링, 걸러내는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시면은 너무 의존적으로 그냥 귀에 이렇게 막 현혹되시지 좀 마시라고 말이 자꾸 꼬이는데 자 일발장전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쭉 나갔던 기업들 리뷰를 잠깐 빠르게 해드리면은 월요일 날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체외 진단 키트 업체 현장 진단 뭐 면역 진단 이런 걸로 좀 말씀드렸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관심 두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뭐 자가 진단 키트 뭐 이런 신속 진단 키트 얘기들 많이 하죠. 앞으로도 뭐 이런 진단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관련군들에 대한 그 관심 두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로 이제 하나기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기술도 좀 유명하죠. 네.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슈만 아니라면 반대편에 서 있는 실적 베이스와 2차 전지 이쪽으로 계속 보고 있고 뭐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셀메이커들,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고객사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했고 이것도 좋습니다. 지에넌 에너지도 이제 뭐 했는데 이거는 뭐 신혁승인사 수요일 날 나와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얘기 드렸고 요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짧은 호흡으로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무겁죠. 네,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기후회의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인트론 바이오 해드렸죠. 네, 로이반트사하고 지금 계속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조금 포착이 돼서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치료제 쪽이나 백신 쪽은 오히려 인트론 바이오가 좀 접근성이 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자면은 하나기술하고 인트론 바이오 두 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연결을 좀 시켜볼까 합니다. 붙이실 거 있으면 붙이시고 뺄 거 있으면 또 빼주시고. 시장의 분위기죠. 지금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일발장했던 거 보면은 바이오가 둘, 배터리, 에너지 그리고 이제 경기민감 섹터 하나. 그러니까 네. 그만큼 좀 성장주 쪽이 4개, 가치주 쪽이 하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시장이 그럼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바뀐 거 별로 없습니다. 네. 이슈가 그렇게 바뀐 거 없어요. 수급적으로 뭔가가 좀 풀려서 들어왔는데 뭐 그나마 이제 LG와 SK 타결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이제 숫자, 백신 이슈 뭐 이런 쪽이 이제 변하면서
이 수급이 시장 수급이 확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변하게 만들었던 쪽에서 조금 더의 연장선상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뭐 한화기술이나 또 바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배터리 쪽과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 네. 저 종목 중에 고르라면 저는 어제 하셨던 그 인트론 인트론 바이오가 바이오. 조금 좀 와 닿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배터리 쪽은 이제 하나기술 이제 좀 접근하기가 조금 이제 그 가격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올라와서 조금 버거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신다면 네. 좀 종목 하나 좀 추가해 드린다면 E&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D? 네, 뭐 좋은 한글입니까? 네, E&D 이렇게. 이것도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에서 올해 있던 예상 그 성장 속도는 아마 가장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주가도 아직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그 2차 전지 쪽으로 하나 붙여본다면 E&D. 그래서 오늘 이 종목으로 좀 공략주를 할까 할 정도로 좀 매력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한화기술하고 그 주가의 궤적이 좀 비슷하다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네. 아직까지는 뭐 3천억대 좀 작은 그러니까 크다고 좀 볼 수는 없는데 조금 부담 없이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이라서 이 종목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네, 저도 좀 붙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차장님이 맥을 정확하게 이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은 섹터는 제약 바이오 쪽하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기술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차트 모양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바닥을 기다가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이제 소송 타결 소식이 딱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제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응급제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하나를 이제 좀 대주전자재료. 추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전고점 조금 아래에서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높은 가격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1분기 때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 조금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해보신다면 저는 차장님 말씀해 주신 뭐 E&D도 아주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좀 추가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뭐 기술적으로도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오늘 이제 앵커께서는 치료제 쪽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은 제약 바이오 업종도 이제 작년에 움직였던 사이클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딱 나오니까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시젠이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먼저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또 빙빙 도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딱 순서대로 그 다음이 치료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음 순서는 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또 한번 선별을 해본다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좀 종근당이라는 종목, 이 나팔벨탄이 이제 임상 이상 진입이 이제 약간 이제 제동이 좀 걸리면서 주가가 네. 완전히 이제 급락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임상이 이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종근당이 단순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아까 그 러시아 백신 쪽하고도 지금 그 연합에 이제 포함도 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건당은 가격적으로 정말 부담 없는 가격,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만 조금만 들여서 순서를 좀 기다리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종목 중에서는 종근당이라는 종목 하나 또 추가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러면 E&D하고 뭐 이렇게 쭉 많은데 그럼 한화기술을 빼고 저건 이제 좀 많이 언급됐으니까 신풍제약을 하나 넣고 E&D, 신풍제약, 인트론바이오, 대주전자재료, 종근당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약간 비빔밥처럼 만들어놨는데 바이오와 2차 전지. 네. 이렇게. 비트코인은 빠졌네. 비트코인은 잠시 후에 영민 매니저 본인이 보내고 예. 가세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무료 방송이 없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저는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뭐 큰 부담 없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드리고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